또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뭐 난동 부린 남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에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왜 나하고 이혼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한 달 뒤에는 이 아내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면서 음식물을 식당 벽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네. 이 일로 이 전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 금지 잠정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또 흉기까지 들고 식당을 찾아가서 욕설을 내뱉어 결국 재판에 또 넘겨졌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이 들어보니까 저러니 이혼을 했지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보복선 난동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뭐 이혼을 당한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이혼을 당했을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범측한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한 행동이 뭐 애정이나 그리움이나 배려가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착이고 공격이잖아요. 왜냐면은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랑 이혼했냐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식당으로 가서 여기 음식을 배달해서 주문을 해 먹었나 봐요. 네. 그런데도 또 맛 없다고 벽에다가 그 음식을 내팽개치고요. 우리 손님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요. 손님들. 영업 방해하는 거죠. 예. 네, 그걸로 또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30m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또 협박을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전 부인에 대해서도 이제 포기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소유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인은 다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감정적으로 뱉어내면 그 감정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인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랑 왜 이혼을 했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 이렇게 뭐 아내를 보호해줄 방법이 법밖에 없다면 법으로 보호되어야 될 그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쫓아가고 지금 이런 짓을 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다른 피해자들, 뭐 다른 사례에서도 네. 굉장히 신고를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근 금지 명령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죠. 예. 왜냐하면 접근 금지를 했지만 접근을 하는 것을 도대체 경찰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경찰이 와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구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스토킹 범죄의 구속률이 한 3.2에서 3.6% 정도밖에 안 그거밖에 된다고 안 돼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도 위험한 게 사실이죠. 사실 뭐 저희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인천 남동구 복도 살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새벽에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살해를 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던 어머니도 굉장히 크게 손목을 다치는 일이 있었고 예.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때도 스토킹 신고가 되었고 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속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그래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었을 텐데 이 접근 금지 명령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임재 변호사님. 네. 근데 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의자 이 범인이요. 어떤 처벌이 좀 따르나 이럴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스토킹 범죄는 사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강력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그 고리를 끊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접근금지 가처분 법원에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스토킹 상황 발생하면은 잠정 조치로 일단 수사 상황일지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두겠다는 것이 이런 명령들인데요. 네. 사실상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뭐 벌금을 낸다거나 그 이후에 페널티가 있다고 해도 당장 접근해서 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걸 즉각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실효성이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점들이 참작이 돼서 스토킹 관련 범죄 그리고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요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렇게 다시금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이 양형에서 참작이 된 것 같고요. 현재는 뭐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점 반복되고 있다면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행위 절대는 해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거 피해자 보호제도 정말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이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느껴집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